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영 전문가입니다. 40%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39.29%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순위가 한 계단 올랐습니다. 수익률은 28.40% 수익률입니다. 김석철 전문가가 순위가 한 계단 밀렸는데요. 수익률도 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5.65%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원용 전문가 수익률 소폭 증가하면서 7.33%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입니다. 5위는 이재호 전문가 4.95% 수익률, 그리고 6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4%대 수익률이 기록이 되면서 수익률이 소폭 감소했고요. 7위는 이승준 전문가 4.05%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견 전문가가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순위 변동은 크게 없지만 전문가별로 그룹이 지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징이 2, 3위 전문가가 좀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승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위가 좀처럼 움직이지가 않고 수익률도 정체 구간입니다. 네, 여기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홀딩해서 나가고 그 안에서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그동안 담아왔던 종목들이 추세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추세의 어떤 확산 구간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궤도로 좀 올라서지 못한 부분이 수익률 상승에 조금 저해를 끼친 그런 요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 지금 현재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4% 비중이고요. 재룡산업 40%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솔리드 10% 비중, 그리고 동양시멘트, 진매트릭스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네요. 동양시멘트 13%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 진매트릭스 18%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H&H 11%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 비중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 100%, 현금 보유 비중 0%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 매수하신 종목이 있네요. 이화전기 어제 일단 발을 담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셨는데 어제 매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재룡산업의 비중이 특별해요. 지금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싣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화전기나 재룡산업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는 그 종목군들이에요. 이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세요? 네, 최근에 이들 종목이 기술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대장주격으로 판단이 된 것이 이제 재룡산업이기 때문에 재룡산업에 1차적으로 좀 들어갔고, 약간의 이제 손실 구간이 있었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구글 회장의 방북과 그에 따른 다시 중국에서의 기자회견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이슈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부터 좀 접근했었는데, 단기 조금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외교 국방 통일 분과 이쪽에서 대북 온건파로 좀 분류가 됐었던 그런 최대석 위원이 이번에 지금 사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단기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 이제 손실 구간으로 좀 단기 접어들었는데, 오늘 내일 또 좋은 재료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이쪽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제 이제 이화전기까지 추가적으로 약간 현금이 있던 부분들을 한번 집행을 했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네, 비중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 튄다면 수익이 좀 많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2014포인트. 둘, 환리스크 회피 경향 지속 여부.
셋, 단기 일정 체크.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코스피 2014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 20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2007포인트 선에서 종가가 나왔는데 2014포인트를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 2013포인트 후반대가 바로 이제 올해 연봉의 어떤 시초가이기도 하고 1월 달에 월봉의 시초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 자리를 좀 초반에 넘어섰다가 다시 한번 되밀린 이후에 1월 2일 1월 3일이죠. 1월 3일 그 자리를 이탈한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약세 국면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기준선에서의 반등이 지난 옵션 만기였죠. 예, 지난 목요일날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약간 이제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월봉의 시가, 연봉의 시초가를 다시 한번 올라설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1월 달도 오늘로서 이제 절반이 흘러갔기 때문에 중순 정도가 지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월봉에서 양봉 구간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흐름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좀 공방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야선이 약간 이제 그 야간 선물이 약간 약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글쎄요 전일 미장도 약간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뭐 약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출발됐을 때 약간의 이제 오전장 추가 상승 구간에서는 역시 한 2014포인트 내외 전후에서는 공방 구간이 좀 치열하게 있을 것이다. 이쪽 구간에서 1차적인 저항 구간이 한번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정도 부분에서의 기간 조정을 그렇다면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수가 약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주 후반에 약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리스크 회피 경향 지속 여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증시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화 강세나 약세 흐름이 지금 뭐 종목별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이제 뭐 그 정부에서는 1,050원을 좀 방어를 하겠다. 뭐 이런 좀 이사 피력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 강세 어떤 속도가 지금 좀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지난 11일에 이제 일본에서 약 뭐 10조 엔 정도죠. 예, 10조 엔 정도의 그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고 이번 22일에도 지금 뱅크 오브 재팬에서 역시 통화 정책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예상이 되기로는 물가 목표치를 좀 그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그 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좀 우려감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순매수 동향인데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 환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운 업종의 그 동반 순매수가 조금 이렇게 집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기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이 종목들이 다 어제 많이 올랐던 어제 지수를 지켜줬던 업종이 되거든요. 역시 지난주에 이들에 대한 선침해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이들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띠는 그런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들 종목들이 조금 더 이어갈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그래도 바닥권에서 며칠 정도 올라왔는데 이 기조가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좀 그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초반에 있을 그 일본에서의 어떤
이런 통화정책회의 이 부분이 그 기점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 크게 지수를 뭐 짓누르는 흐름 정도라기보다는 어떤 업종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참고 사항으로 해야 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수주들을 좀 더 보자라는 그 의미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사실 뭐 수출 쪽에 이 초점을 맞춰서 고환율 정책을 주도를 했다면 지금 차기 정부의 경우에는 또 내수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환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주도할 가능성도 있고 용인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수 섹터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한 그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일정 체크. 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종목으로 세우시는데요. 어떤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제 커트 캠벨 그 차관보가 방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방한해가지고 오후에 그 박근혜 당선자랑의 접견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때 아마 그 뭐 대북 정책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기 재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한 차례 좀 드렸는데 대북 관련 이슈가 내일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가 또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부에서 이 업무 보고 과정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이제 천안함 사태 이후 계속 그 남북 관계에 그 지금 약간 이제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524 조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524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이번에 좀 언급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대북주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좀 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서는 한 두 종목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재룡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금강산에 골프장이 있는 에머슨 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단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군들도 별매에서 담으셨군요. 자, 그러면 오늘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매매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지수가 약간 이제 비추세 구간에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뭐 강한 그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코스닥이 코스피와 발맞춰가지고 그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이어져 왔는데 제가 한 52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단기 그 개포정에서의 어떤 그 단기 장중 추세가 약간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하루 이틀 정도는 코스닥도 단기 조정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스닥이 단기 조정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접근을 종목들을 압축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단기 재료가 있는 쪽에서 한정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패턴주들, 그동안 이제 좀 그 단기 이격을 벌려온 종목보다는 눌림목 패턴주들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대북 정책이나 나로 관련된 종목군들, 기술적인 신호가 나오는 그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종목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그 앞서 이제 대북 관련주는 종목 좀 말씀드렸고요. 그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츠로시스, 비츠로테크가 조금 센데 비츠로시스는 그 경제민주화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가지고 어제 강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비츠로테크가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관심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지금 음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음원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좋은 뉴스들을 냈지만 그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여인 같은 경우도 한 11선 정도에서 반등 시점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역시 KT뮤직 같은 종목들도 단기 며칠간의 조정 패턴을 좀 이겨내는 오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준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